평범한 삶을 바꾸는 전자책과 자가출판책 쓰기. 제 소개는 클래스 101 작가, 푸드프 작가이고, 잉클이라는 그 인생 이막을 위한 그 VOD, 성공의 8단계 강의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사 자격증 있고, 또 성공의 8단계 책을 냈습니다. 저는 브런치 작가도 도전을 해봤는데 안타깝게 안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 좀 올리는 것들도 모아서 또 이제 그 브런치에도 도전을 해봤는데 안 됐지만, 또 딴 출판사에도 도전을 해볼까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자책에 좀 내볼까, 그 크몽이나 타링에 내볼까 하는 찰나에 그때 이제 클래스 101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전자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메일을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전자책을 출판해서 잠깐 그 베스트셀러에 좀 들어갔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카테고리가 그냥 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짝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대 진짜 그 일반 그 종이책에서는 베스트셀러 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반짝한 정도는 되고요.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출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넉 달 뒤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이렇게 살짝 그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푸드푸라는 데도 작가가 됐습니다. 푸드푸는 똑같아요. 이 클래스 101에 냈던 원고를 그대로 또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메일로 막 물어봤습니다. 이 전에 딴 데 보냈던 그 전자책인데 여기서도 써도 되냐.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내도 된대요. 그래서 저작권은 그 이 원고를 쓴 그 작가한테 있대요. 따로 이거를 완전히 그 출판사한테 맡기겠다라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한 대부분의 또 전자책 플랫폼들이 다 작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이거는 전부 이제 여기저기 플랫폼에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역행자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역행자 그 쓰신 자청님이 그 하셨던 그 자청님이 그 대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푸드푸라는 데도 제가 그 책을 런칭을 했고요. 지금 이 컵도 그렇습니다. 이 컵이 이게 그 푸드푸에서 준 컵이거든요. 작가가 됐다고 이게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받아보고 좀 뿌듯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좀 순서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작가가 된다는 거는 그 진짜 뭐 어떤 명함을 하나 뭐 파는 거죠. 그리고 좀 제 순서대로 이제 주제를 정하고 좀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에 등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팀으로 함께 그 뭐 작가되기 카페나 뭐 이런 데서 같이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뭐 그 강사의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책이라는 게 있으면 또 수단이 되죠. 그래서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거고 지금 현재 뭐 저희 그 강사님들 중에서 책 내신 분들도 좀 여러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오프라인에 만약에 내가 어떤 가게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필라테스 가게를 한다.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라테스에
대한 뭐 책을 하나 낸다면 그게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홍보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강사들은 또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자기가 하시는 뭐 전문 분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로그 수익화를 잘하는 법, 뭐 유튜브 잘하는 법, 캔바 같은 거 잘하는 법,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하는 거, 뭐 편집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주제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시발점입니다. 이게 주제를 잘 정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 책을 또 다른 책들을 좀 내보려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서점에 가서 훑어서 책들이 뭐가 있나 책들만 쫙 훑어봐도 아, 이 사람들을 저런 책을 냈구나. 이게 제목만 봐도 아, 저런 책은 내가 좀 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성공의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성공의 법칙 같은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 축구면 뭐 축구 축구 병법 뭐 20가지 뭐 그리고 축구 병법으로 알 수 있는 세상 사는 이치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로지 축구만이 아니라 뭐 옛날에 슬램덩크라는 그 농구 만화책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한 챕터 한 챕터가 뭔가 약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부여하거나 명언을 부여해서 내가 아는 어떤 내용들을 같이 짬뽕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도 주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가르치는 것보다는 주제 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그냥 직접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어, 자청 유튜브를 따라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 채권자라고 채권하는 남자라고 한 이유도 그렇고요. 뭐 채권자가 자청이 했던 유튜브 중에 그 책사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사기치는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 이름도 따라 했고요. 좀 그분의 이야기들처럼 어떤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책을 한 권씩 권하는 거를 저는 또 그분이 하는 거하고 틀리게 약간 다른 책을 권해봤습니다. 그렇게 뭔가 성공한 어떤 그런 테마들이 있다면 그거를 자기 거와 해서 좀 바꿔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따라서 비슷하게 뭐 좀 자기 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약속을 좀 해야 되겠죠. 저는 되게 느렸어요. 그냥 뭐 매일매일 뭐 블로그를 하고 매일 뭐 일주일에 하나 유튜브 올리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제가 잘한 거는 안 끊겼다는 거죠. 그래도 그 유튜브를 안 끊기고 한 달에 하나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이제 이어 나갔다는 거죠. 그 8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거를 완결해야지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가가 됐네요. 예.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 6개월 안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페이지 이상, 한 60페이지를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연재할 그 글들을 한 8가지 챕터로 해야 되겠다, 10개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챕터 안에서도 소주제를 한 3개 정도를 정해서, 만약 꿈이다, 그러면은 뭐, 꿈을 꿀 때는 뭐 꿈을 이제 단기간의 꿈과 이제 장기간의 꿈을 나눠서 해봐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꿔봐라.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거를 어, 해봐라. 이렇게 소주제가 한 3개 정도씩은 나와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걸로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어, 칼럼처럼 좀 써놓으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또 수정도 하게 되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한 60페이지 정도로 한 8개 챕터를 사이사이에 그 3개 소주제로 하면 한 6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뒤로 이 글을 쓴 이유, 그리고 이 글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다. 그게 프롤로그, 에필로그고요. 이걸 하면서 SNS를 하기는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책에 대한 주제를 인스타로 계속 올리다 보면 그거에 대한 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책이 나왔을 때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수단도 되고요. 서평단으로도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친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 김진양 작가님이라고 그분도 온라인으로 사실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어, 그분 뭐 팬이죠, 제가 팬. 근데 추천사까지 제 책에다가 해주시는 상황까지도 또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내용을 블로그에 한 30줄 정도 써놨으면 그걸 간략하게 카드 뉴스를 한 4개나 6개 정도로 저도 조금 만들고 있거든요, 요새. 그거를 나중에 책 사이사이에 어, 중요 포인트가 되는 문구를 좀 내 책의 명언 같은 문구 그런 걸 좀 넣기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수시로 저는 네이버 메모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나 하면 뭐 블로그에 적기 좀 그러면 한 줄만 적어놨다가 그 써놓은 줄 한 줄을 3줄을 만들고 3줄을 10줄을 만들고 하여튼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는 캡처를 해놓으셔도 되고요. 클래스 101 이 플랫폼들에 대한 거를 좀 제가 다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클래스 101은 이게 그 회신이 좀 빠릅니다. 예. 그리고 회신이 빠르고 그 크리에이터한테 그 챗봇처럼 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좀 빨라서 좋고요. 여기에 하여튼 전자책 내면 8대2로 8은 본인이 가져가고 2는 클래스 101이 가져갑니다. 푸드푸는 승인 회신이 되게 느립니다. 지금 보통 검토하는데 한 3주 걸리고요. 근데 현재는 너무 많이 지금 자청의 그 역행자 책이 너무 떠서 지금 사람들이 이쪽에 너무 밀려 들어와가지고 지금 작가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11월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다운로드가 안 돼요. 클래스 101은 PDF 다운로드가 돼서 사실은 그게 좀 유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작권에 위반이 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은 아직 그 PDF 다운 방식이고요. 푸드푸는 웹상에서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PDF 다운이 안 돼서 웹상에서 보는 타입이라서 저작권 보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그 타링 크몽도 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승인이 좀 어렵고 까탈스럽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도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실 타링 크몽이 그 유입자도 많고 이 구독자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 똑같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 푸드푸, 타링, 크몽, 그러니까 책 하나 만들면 일단 다 뿌려서 뭐 다 승인이 나면 좋죠. 예, 네 군데 다 해보시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 그 중에서 한 군데라도 된다면 뭐 그 전자책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거겠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뒤에 또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하고 협약을 맺어져 있는 이퍼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오로지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은 다른 점은 뭐냐면
다 교보문고나 뭐 다 퍼집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뭐 알라딘, 그 모든 데서 전자책이 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는 글쎄 클래스 101하고 이게 비교해 봤을 때 클래스 101에 들어와서 이거 구입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뉴페이퍼는 뭐 교보문고나 예스24에 검색을 하면 제 전자책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서점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저는 안 해봤는데 탑기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음, 회사에서 뭐 PPT 잘 만드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자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아직 인지도가 좀 약합니다. 여기가.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와디즈 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와디즈 펀딩이 요새 좀 핫한데 뭐 아마 이게 뭐 펀딩 사이트라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을 내는 분들은 살짝 약간 인기도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좀 사람들이 일단 그 책 내기 전에 펀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펀딩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펀딩이 처음에 잘 돼야 나중에도 막 유입이 되면서 아,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되기 때문에 약간 인지도가 있는 분이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북쿠크라는 거는 종이책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북쿠크로 만든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인데 메이저 서점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책이 종이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어, 단 근데 POD라 그래서 퍼블리시 오브 디맨드라 그래서 주문을 하고 나면 뭐 지금 책이 하루 만에 원래 다 배송이 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한 2일에서 7일 사이에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있어야지만 책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게 좀 배송이 최대한 7일 정도 걸리고요. 요거는 이제 외부 유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북쿠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북쿠크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냥 단순합니다. 외부 유통이라고 클릭만 하면, 그러면 교보 뭐 한 17개 정도, 교보, 예스24, 알라딘, 뭐 여러 군데에 쫙 다 퍼집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단점은, 예, 단점은, 책날개가 있는 거는 그 디자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거는 여기 책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책이 그냥 그 날개가 없는 거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책 날개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책 표지에 대해서 9만 원을 내야 돼요. 책 표지 디자인 의뢰를 해야지만 책 날개, 그 맨 겉표지 한번 이렇게 접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칼라 제작 시에는 좀 그, 이게 단가가 좀 높습니다. 오히려 이 교보문고의 POD 종이책이, 북쿠크보다 더 쌉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격 때문에 좀, 북쿠크는 칼라 책으로 하면 상당히 비싸져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싶으신 분은 교보문고에만, 어, 런칭이 되지만 교보문고의 그 퍼플이라고 POD 종이책을 출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뒤에 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소리가 들려서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인데 이제 클래스 101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클래스 101에 이제 그 회원 가입하시고요. 크리에이터 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사이트 들어갈 때 잘 찾아 들어가세요. 그냥 강의 전문 사이트가 있고요. 그 전체적인 클래스 101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클래스 101 사이트로 잘 들어가셔서, 예, 그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크리에이터 센터가, 크리에이터가 이제 저 작가들 센터인데, 여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작 가이드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면 되고요. 뭐 여기는 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목차는 간결하게 뭐 사람들한테 관심 끌 만한 목차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목차를 되게 평이하게 하지 말고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목차가 사실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얼굴 같아서 목차를 좀 잘 써야 될 거고요. 어, 예시예요, 예시. 만약에 기획자를 꿈꾸다 이런 챕터가 있으면 그 밑에 소주제 1, 2, 3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적으라는 예시가 이렇게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전자책은 저는 워드로 했습니다. 워드로 그냥 작성을 하고요. 워드로 작성을 하는데, 클래스 101이든, 북후크든, 거기 대부분 자기네들 이거 원고 쓰는 거 기본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거기다 쓰면 됩니다. 그거를 또 다른 데다가 그대로 보내도 되고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막그 북후크라고 돼 있는 것들, 자기네들만의 고유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우고 써야 되고요. 뭐 그런 정리만 하고 나면, 워드로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워드로 작성된 거를 제출은 다 PDF로 제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PDF 제출할 때 왼쪽에 이 챕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 페이지에 그 챕터에 해당되는 거를 차례를 옆에다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챕터를 하나씩 쓰고 저 같아도 챕터 꿈이라고 해놓고 꿈이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꿈을 실현하려면 그 꿈에 관련된 추천 도서 이렇게 네 가지 그 소주제들을 넣어 놨거든요. 이렇게 했고요. 클래스 101은 그 표준 양식을 그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부분 이제 워드 파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폰트는 그 앞에 그 나눔이라고 써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나눔이라고 돼 있는 거 보통 이제 무료 폰트라고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 폰트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폰트는 그냥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저는 나눔 바른 고딕 폰트가 그냥 제가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앞에 하여튼 나눔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다 공짜 무료 폰트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했고요. 클래스 101에서는 이제 본문 폰트 뭐 기준이 다 있어요. 12 폰트 줄 간격 1.5. 그냥 그리고 양식 내려받아서 그대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20페이지 이상이랍니다. 20페이지 이하가 되면 반려가 되고요. 근데 너무 20페이지만 덜렁 해놓으면 그 좀 반려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쓰시는 게 좋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뭐 무리하게 늘려서 쓴다고 뭐 여백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러면 또 그게 반려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죠. 그리고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로 좀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워드에 나오는 거로 좀 맞춤법을 제가 그냥 확인해 보고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아까 말씀드린 폰트는 반드시 유료 폰트는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무료 폰트로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 내용도 거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유튜브 그 영상들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클래스 101에서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 남의 글 인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출처를 밝히고
글도 최소화해서 좀 인용하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이미지 저작권도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저도 안 썼고요. 다 캔바나 그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저는 제 책에다가 사진을 많이 넣는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뭐 카페에서 사진 찍은 거, 예, 그런 것들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많이 좀 이렇게 분류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 촬영한 이미지 사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에는 뒤에 그 워터마크까지 워드에 보면 워터마크 삽입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디자인 탭에 워터마크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자기 필명이라든지 아니면 서명 정도를 도서명 정도를 넣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워터마크까지 다 한 다음에 상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은 전자책을 주로 상품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상품 올리기로 해서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자책 만들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PDF로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커버 이미지를 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 101에는 ISBN을 안 해도 돼요. ISBN이 뭐냐면은 책의 뭐 바코드 넘버 같은 거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뭐 등록을 하는 게 전자책 등록은 ISBN을 굳이 여기 클래스 101이나 푸드프 같은 데나 이제 뭐 이런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예, 크몽이나 이런 데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ISBN이 없고요. 근데 일단 여기 클래스 101에 이제 커버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책이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미리 캔버스나 캔바 요거는 이제 그 김미경 대학 MKYU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배우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배우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버 이미지를 이제 올리는 건데요.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4:3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통 PPT, 파워포인트로 그냥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간편하게 파워포인트로 그냥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캔바 같은 걸로 만드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가운데다가 좀 이렇게 내용을 몰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운데만 딱 따서 또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3으로 제출은 하는데 내용이 한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하셔야 되고요. 어, 다른 사람의 책 커버들도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올렸나 한번 보시고, 예, 4:3으로 들어갔다가 한가운데만 딱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도록 올리시면 되고요. 결과는 빨리 나옵니다. 클래스 101도 뭐 하루 이틀 안에는 뭐 업무가 많이 밀리면은 뭐 며칠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은 클래스 101에서 저를 메일로 저한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만들어서 딱 제출을 했는데 그냥 바로 보고 뭐 고치라는 말 없이 그냥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스 101에서 맞춤법이 틀렸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봐요. 그래서 대충 내용적으로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만 쭉 한번 보고 쉽게 통과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하루 이틀은 걸리나 봐요. 근데 클래스 101에서 클래스 101에서 이제 그 책 내달라고 요청 드린 분은 당일 심사 당일 바로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보내서 오후에 바로 통과가 됐는데, 근데 하여튼 다른 분들은 한 하루 이틀 안에 또 바로바로 해준다니까 좀
뭐 빠른 좀 조치가 되는 사이트고요. 입점 정보는 자기가 직접 적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에다가 자기 그 뭐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블로그 운용에 대한 책을 썼으면 블로그 운용, 아니면 쇼핑몰이면 쇼핑몰, 이런 거를 선정을 자기가 하게 되고요.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격 결정을 뭐 잘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걸 한번 보시고요. 딴 분들 거가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내게 어느 정도에 팔릴지는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가격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클래스 1에서 가격 뭐 10,000원에 했다가 5,000원, 뭐 30,000원에 했다가 10,000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수정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예. 푸드푸에 올리는 겁니다. 사실 푸드푸는 이게 자청이라는 분이 그월 1억 이상 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자청이 자기 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공짜 책도 올렸지만, 자기의 그 성공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짜로도 올렸지만, 뭐 돈 내고 보는 것도 이제 올리고 했는데, 일단 여기 푸드푸 프리미엄에 들어가려면 월 수익이 1억 이상입니다. 아마 크몽이나 타링이나 이런 데도 만약에 내가 뭐 이만큼 벌었다라고 해서 혹시 이게 뭐 사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증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블로그 수익을 이 정도 낸다. 아니면 내가 뭐 뜨개질을 되게 잘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증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푸드푸 프리미엄도 그렇고요. 지금은 월 1억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람들 이제 심사를 해서 프리미엄에도 좀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보통 이제 접수를,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쪽으로는 그 어렵고, 예, 일반으로 했고요. 저도. 일단 푸드푸는 장점이 그 PDF로 내려받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PDF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내려받아서 공유를 한다는 건데, 클래스 101은 그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인터넷 플랫폼을 확 바꿔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푸드푸는 거의 그 수수료가 거의 9대 1입니다. 그래서 9를 가져가고요, 저희가. 예, 딴 데보다도 하여튼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죠. 수수료가 푸드푸가 제일 저렴합니다. 어, 저희가 거의 9를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푸드푸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냥 프리미엄 쪽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저렴한 전자책 내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서 수익을 많이 거의 안 가져갈 생각으로, 예, 이렇게 수익을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9월 15일 날 중단됐다고 하고요. 11월 중에 재개된다고 하는데, 재개되면 여기에 올리면 좋지 않을까. 푸드푸라는 데가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간단합니다. 푸드푸 지원은, 딱 클래스 101에 썼던 그 워드로 쓴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줘도 됩니다. 그냥 메일로 그 워드를 그냥 보냅니다. 딴 데는 PDF를 보내야 되는데, 푸드푸는 이제 워드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수정을 해줘요. 푸드푸는 제가 보냈는데 좀 더 퀄리티 있게 그 내부 디자인을 해서 만약에 말이 매끄럽지 않으면 이렇게 고칠까요? 저렇게 고칠까요? 라는 어떤 그 편집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했던 것보다 더 깔끔하게 더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정까지도 해주고요. 단순하게 이 구글 폼에다가 올려서 어, 메일로 내가 만든 원고 보내는 게 끝입니다. 예, 지금 11월 중에 재개된다니까는 꼭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시고요. 예, 푸드푸는
만약에 이제 푸드푸에 제가 그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온 게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두 달 만에 연락 온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이게 푸드푸에 입점 가능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푸드푸에 제가 이제 입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판매 페이지에 넣을 거, 그 작가 소개는 그 작가 나는 누구냐,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 책을,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제 프로필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만들어야 되고요. 그 푸드푸에 회원가입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9대 1이긴 하지만은, 세금은 띱니다. 그래서 세금 띄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 예, 쓰고요. 그리고, 예, 업로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9대 1로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제가 메일 받았던, 이메일로 받았던 겁니다. 이제 작가 계약서. 그래서 이렇게 책이 탄생을 했고요. 푸드푸 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푸 미니는 어떻게 보면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처럼 아주 짧은 글인데 칼럼만 올리는데 근데 브런치는 글 하나 올린다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푸드푸 미니가 한 몇 달 전에 시작됐는데 100원짜리 글 올려도 100원짜리를 누가 삽니다. 제가 실제로 100원짜리 글을 올렸는데 좀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100원짜리 사니까 이제 제가 500원짜리도 올리고 좀 1000원짜리도 올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페이지짜리를 한 50페이지를 올렸어요. 한 페이지는 500원짜리인데 50페이지를 쭉 제가 칼럼을 써서 50페이지짜리 글이 이 푸드푸 미니 안에서 완성이 된다면 또 단행본으로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발들여놓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들여놓기 효과라고 일단은 발들여놓으면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드푸는 이 자청이 그런 효과를 위해서 푸드푸 미니라는 어, 이런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글을 뭐 자기가 뭐 약간 기발한 거 있잖아요. 뭐 카페트 청소 빨리 하는 법이라든지 되게 뭐 김밥 빨리 싸는 법, 뭐, 뭐, 뭐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써서 그냥 그 글을 올리면 그 무료 글도 반드시 승인을 받습니다. 글이 좋아야지 승인이 나고요. 그래서 이 승인받은 글들을 보면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출판사에 뭘 보냈는데 성공했다 이런 느낌을 하나씩 좀 그 쟁취하고 이제 좀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카테고리가 부동산 자기계발, 부업 창업, 마케팅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시, 소설 사실 이런 쪽보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노하우 아니면 성공의 법칙 아니면 내가 하는 전문 분야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좀 올리는 게 그 맞고요. 여기도 전자책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책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책들이 좀 있구나 좀 보시고 이제 자기 책을 연구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제목 잘 쓰라고 하고 또 이건 간단한 팁입니다. 뭐냐면 뭐 글 써놓은 게 있으면 컨트롤 V 하지 말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서 딱 하면 이 푸드푸 미니 안에 그 딱 양식에 맞게 잘 붙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푸드푸 미니 안에 설명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100원에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산다면 그건 진짜 인기 있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글이 인기가 있나 없나에 대한 그 좌표,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100원에서 9,900원까지
이 푸드푸 미니 칼럼에 쓰는 거는 최대 9,9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바로는 아닌데 한 2, 3일 안에 글 검토가 완료돼서 승인되면 이 글이 게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내가 써야 될 글의 테마 한 8꼭지 정도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그걸 또 제대로 좀 글밥을 늘려서 전자책을 만들어도 좋겠죠. 푸드푸 미니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미니를 클릭을 해서 한 자신만의 지식을 10페이지가 안 돼도 됩니다. 한 5페이지 정도만 돼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더 짧은 글도 되고, 어쨌든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매우 짧은 글들도 푸드푸 미니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90%가 아니라 95% 인세를 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푸드푸 미니 작가라도 좀 돼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이거는 푸드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예, 짧은 글이라도 써라. 이게 저 작가가 되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책만 읽지 말고 책을 읽었으면 블로그에 적고 블로그에 적는 것도 돈이 안 되니까 책으로 만들어서 경제적 이득까지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웃풋 이론이라고 자청의 아웃풋 이론이고요. 제가 낸 그 푸드푸미니의 승인을 6월 달에 낸 겁니다. 저도 좀 글을 더 써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제 책, 푸드푸 전자책, 제 책 그 성공의 8단계 맛보기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뭐 무료긴 해도 113명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제 푸드푸 작가가 말하는 푸드푸 미니 글 승인 성공하는 법, 뭐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이게 100원 내고 구매를 했네요. 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걸로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페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페이퍼라는 게 있는데요.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는 모든 그 메이저 그 출판사의 다 전자책을 여기에다가 하면 쫙 다 올라갑니다. 유페이퍼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클래스 101의 그 원고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사실 클래스 101이라고 이제 써 있는 글들이나 요건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여기 표지 쪽에 그 출판사를 유페이퍼라고 쓰고 여기에는 그 메이저 출판사 그러니까 메이저 그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페이퍼 여기에서는 ISBN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ISBN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저작권은 뭐 저작자인 저한테 있다라고 이제 써놓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RPDF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알약, RC 뭐 이런 것처럼 RPDF를 써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딴 걸로 하면 이거 목차 옆에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해당 페이지 챕터 1에 가서 그 챕터 1에 가서 요 옆에 그 책갈피에 추가를 누르시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던 책의 그 8가지 챕터들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추가만 해주시면 왼쪽에 목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PDF에 그냥 사람들이 좀 그 챕터를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 그냥 잘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페이퍼에 올릴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뉴페이퍼는 단점이 이 서버 용량이 좀 한계가 있는지 들어가면 되게 느려요. 근데 이제 느린 거는 좀 참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아마 뭐 저장 용량들이 좀 부족한 건지 이제 좀 느립니다. 어쨌거나 여기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이면 개인으로 등록하셔도 되고요. 뭐 부가세 환급이나 이런저런 세금 혜택 받고 싶으면 이제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저작권 받을 계좌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판매자 등록을 일단 하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어, 그 전자책 그 판매자 등록하기 이렇게 들어가서, 관리 이렇게 들어가서 그 판매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게 뭐, 그 영어로도 이제 쓰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뭐 당장 여기서 뭐 해외까지 뭐 판매해 주는 건 아닌데, 이 퍼브라는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여튼 내려받아지지가 않는, PDF하고는 다른, 내려받아지지가 않는 웹 표준입니다. 예, 그렇게 웹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나 예스24에 들어가서 진짜 전자책으로 읽히게 됩니다. 내려받아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뉴페이퍼에다가 만들어서 그 다 올려주세요 하고 외부 유통 클릭 딱 하니까 뭐 시간은 약간 걸립니다.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자, 내려받아지지가 않는 이 PDF 그 웹상에서 보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예스24에 올라간 거거든요. 다 올라갑니다. 교보 예스24 뭐 별의별 때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도 올라갑니다. 뭐 물론 거기서는 이제 그 책을 읽어주는 그 서비스는 안 해주고요. 오디오북으로 서비스 해주는 건 안 해주고요. 예, 어쨌든 거기서 전자책으로 다 읽을 수 있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쿠크라는 데인데요. 북쿠크라는 데는 어, 종이책을 만들기 좋습니다. 예, 종이책 만들기 좋은데 일단 만들어 보시면 알겠는데 약간 비싸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책을 낼 때 이제 흑백으로 내는 게 좋아요. 칼라로 내면 좀 비싸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인쇄는 어, 전자책은 70%를 주는데 단 북쿠크에다가 올려봐야 전자책은 북쿠크에서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뭐 여기서 올릴 필요는 없고요. 전자책은 뉴페이퍼에 올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북쿠크에서는 종이책을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그 기획출판이라 그래서 출판사로 이렇게 책이 나가면 인세가 10%예요. 저도 지금 10%인데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북쿠크에다가 내면 이제 종이책은 인세를 35%나 줍니다. 근데 뭐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출판사죠. 사실 출판사가 되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어디 뭐 웅진 뭐 청림 이런 데서 다산 북스 뭐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제 출판사만 믿고 막 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효과는 좀 없죠. 어쨌든 35%라는 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이 계속 써왔는데 약간 달리 하긴 했어요. 그 클래스 101에서 했던 것보다 책을 사이즈를 좀 줄였거든요. 이렇게 책을 사이즈를 좀 줄여서 그 책 가격을 줄여볼까 해가지고 좀 사이즈를 줄여봤는데 뭐 하여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책 사이즈 같은 거 정해서 원고를 살짝 수정을 해도 되고요. 예, 그렇게 넣는데 북크크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단점은 사실 책은 이게 책 날개라 그래서 이제 뭐 저자의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이런 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날개가 있어야지 예쁜데 북쿠크에서는 일단 날개를 하려면 무조건 이 저 표지 디자인을 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표지들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뭐 표지 디자인 의뢰를 하면 조금 돈을 더 주게 되겠죠. 예.
하여튼 그래야지만 책날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내지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이게 협약이 되어 있는 내지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그 내부의 그 디자인들, 그 교정이 다 끝난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내지 편집하면은 여기 안에 예쁘게 내지 디자인 예쁘게 해주는 거죠. 38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 돈이 좀 아깝다 싶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이 돈은 좀 세이빙이 되겠죠. 그리고 어, 교정교율을 보는 거는 그 한 페이지당 2,000원 정도인데 뭐 문맥이 좀 어색하거나 뭐 단어가 하나 이 앞뒤를 좀 바꿔야지만 좀 어문이 좀 그 맞거나 이런 것들을 좀 봐줍니다. 예, 그건 보통 국문학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좀 봐주고요. 한 페이지에 2,000원씩에 봐주는 서비스도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서비스를 안 받고 그냥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냥 올렸고요. 지금은 일부러 제 절판시켜놨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이제 다른 제 본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지, 그러면 바로 판매 중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진짜 종이책으로 나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보문고에만 교보문고에만 나오는 종이책입니다. 이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퍼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 제 성공의 8단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이거는 책날개가 있는데 디자인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요. 단점은 교보문고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 예, 여기에만 런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런칭을 해봤는데 여기는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보 온리라는 데 들어가서 POD라고 이제 퍼블리시 오브 디맨드.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할 때만 이제 주문을 넣으면 또 이것도 받는데 한 7일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교보문고의 협력사 중에 이퍼플이라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딴 분이 여기다가 책 올리는 것도 봤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퍼플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거에서 유페이퍼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페이퍼에다 올려도 똑같고 어, 여기 그냥 이퍼플에다 올려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 올리면 그 메이저 문고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보, 뭐, 알라딘, 뭐, 예스24, 인터파크 다 올라갑니다. 무료로 그냥 그 유페이퍼처럼 올릴 수가 있고요. 17개 이상 서점에 들어갑니다. 예, 다시 좀,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했던 방식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클래스 101에 원고를 다운받아요. 원고 양식을.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클래스 101 넣어보고 푸드푸 넣어보고 타링크몽도 다 넣어봐요. 타링크몽은 안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한번 넣어보고 유페이퍼에도 올려서 뭐 메이저 서점에 쫙 한번 나가게 내 책이 뭐 전자책으로도 좀 다 나가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북크크에도 내 종이책을 올려보자 그러면서 올려보셔도 되고요. 근데 북크크는 하게 되면은 내 책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약간 돈을 써야 됩니다. 표지하는 거, 책날개 이런 거 만드는 거, 칼라로 이렇게 하면은 한 60페이지를 책날개까지 만들면 한 10,000원, 한 60페이지, 7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1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예, 한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비는 별도죠. 예. 그리고 교보문고에만 나오는 종이책. 저는 그거는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 플랫폼에 많이 여기 나가 있어서 이거는 퍼플보다는 그냥 북쿠크로 해서 뭐 전 서점에 다 나가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책을 내면서 깜빡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추천사. 제가, 누구한테 좀 추천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진심으로 좀 친해지고 그런 게, 낫지 않나. 주변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좀 친해지면, 예, 제가 책 쓰는데 추천사 좀 써주세요. 근데 단, 추천사 쓰기 전에 이미 내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누군지를 알고, 아, 이런 글 쓴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추천사를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추천사들을 예, 받았습니다. 그 책에 추천사가 있으면, 아,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구나. 그래서 좀 약간 책에 대한 좀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많이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책을 내신 분한테 추천사 받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자청이라는 분을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원고를 봐줄 그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일로 막 워드 보내서 맞춤법 틀렸는지 봐달라, 뭐, 문맥 이상한 거 뭐 봐달라. 그래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이제 뭐 카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럿이서 함께 이렇게 뭐 그리고 이 작가를 같이 도전하는 사람들 뭐 같이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같이 뛰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브런치하고 뭐 이렇게 크몽 하여튼 좌절했는데 심춘문제도 좌절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잉클 강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잉클에도 좀 강의까지 하게 됐고요. 예. 그 잉클에는 제가 이 테마로 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인쇄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 책을 내서, 책을 하나 내서 여러 군데다가 다 올려버리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다 이렇게 인쇄를 받을 수 있고, 내 책을 또 테마별로 딱 8강을 딱 강의를 해서 5분짜리 강의를 해서 올리면, 잉클 같은 데서 강의, 되게 좋습니다. 그게 9,500원에 뭐, 한 5,800개 강의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클래스 101은 좀 퀄리티가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잉크 같은 데는 좀 도전을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잉클도 연락이 왔어요. 잉클이 메일이 왔어요. 제 블로그 보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강의 해주겠냐 그래서 강의 올리겠냐 그래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 선유도 있는 데 가서 스튜디오 가서 쭉 그냥 PPT로 강의를 하니까 알아서 편집해가지고 8강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인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계획은 전자책, 종이책 좀 계속 더 내보고 강의도 더 내보고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엄청난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좀 다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도 책을 좀 더 내보고 강의도 더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상이고요. 혹시 뭐 질의 응답 받을 거니까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그렇게 쓰시고. 예. 그리고 뭐 물어보시네요. 추천사 청탁 시 고려를 드려야 하는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돈 안 주고 했거든요. 돈 안 주고 했고, 근데 나중에 제가 북콘서트 하고 할 때,
저 와인 한 병씩 좀 선물로 좀 드리고 좋은 거, 예, 그랬습니다. 사실 지인들이고, 예, 근데 보통 그 고려를 안 준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 뒤져봤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추천사는 물론 그분이 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주고 추천사를 해주긴 하지만, 어, 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미리 써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하신 분들은 워낙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 이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넣어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를 좀 드려서 그렇게 써달라고 하면 좋고요. 어떤 분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그 책을 다 읽고 꼼꼼히 읽고 자기가 직접 쓰겠다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요새 저 클래스 101 제가 단톡 초대를 드렸죠. 예. 그 안에 있으면 좀 그 클래스 101에 들어가는 뭐 팁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101이나 그 푸드푸나 약간 좀 옛날보다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이제 경쟁이 많아졌거든요. 옛날에는 그 와디즈 펀딩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근데 점점 이게 플랫폼이 늘어나다 보니 어 이제 좀 사람들 유치를 위해서 좀 이제 그 승인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도전은 한 20페이지부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루즈해졌는데, 좀, 그, 책을 한 3권, 4권, 5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번에 이 강의 준비하면서 또 동기부여 받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예, 책 하나 냈다고 안주하지 말고, 예, 많이 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초보인데, 좀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네요. 예.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예. 그리고 또 혹시 간혹 뭐 궁금하거나 하시면은 저희 동기분들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뭐 톡으로 연락 주시든지 하세요. 예. 그럼 이상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